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성별을 바꾸는 여자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어둑어둑한데요. 맞아요. 저희 스튜디오는 화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저희 드레스 코드 뭔지 그러니까요. 안 알려드려야겠다. 보시라고. 네. 저희 신호등이 됐어요. 신호등.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오늘 킹스맨 시작해 보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적쇄신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얘긴데요. 나오고 있는데 예, 인선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네. 대통령실의 실장 수석급 참모들이 총선 다음 날에 윤석열 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좀 일찍 네. 인적쇄신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고민,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 살피고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만두면 왜 그만두냐? 또 바꾸면 왜 바꾸냐? 빠르게 바꾸면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신중하지 못하다. 이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선의 신중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럼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인적 개편이 결국은 국정 쇄신의 척도 가늠자라는 점에서 네. 주요 인선이 아주 늦어지지는 않고 언론의 해석을 보면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인데 예. 이 또한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입장 발표 시기, 내용, 형식을 놓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실은 계속 고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형식도 대국민 담화 혹은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 예. 국무회의 통해서 국정쇄신 의지를 밝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지지율이 하락하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인사는 안 해왔었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인적으로 쇄신을 하는군요.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인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고요? 네, 국무총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주호영 권영세 의원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눈을 돌려보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외에도 정진석 장제원 의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거론되는데요. 아무래도 국회와 소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원급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동의를 안 하면 다음 타자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이 거론되는 후보군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비판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어제 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였는데 네. 이 개각 인선의 면면을 보면 그런 흐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엊그제 있었던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된다는 거라면서 이게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인사권 행사에서 알박기 논란도 됐었는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도 총선을 이기니까 민주당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한편 이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도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도부 재편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는 네.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네. 5선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요. 뭐 그 외에도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구였던 양산을에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나 보수정당 계열에서 첫 수도권 5회 연속 당선 기록을 쓴 윤상현 의원 등이 네. 거론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 권성동 의원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일단 당사자들은 신중하게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을 먼저 보면 나경원 당선인 어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 당에 대한 민심에 깊이 고민한다. 민심과 더 가까워지겠다. 네. 선거는 끝났지만 나경원의 진심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12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당대회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쇄신을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에게도 많이 이제 시선이 가는데요. 네. 특히 김재섭 당선인은 서울 강북권의 유일한 당선인이기도 했었고 예. 김용태 당선인도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청년 최고위원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 네. 아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 잘 알고 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김용태 당선인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표는 경험 많은 분이 오셔야 하고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김재섭 당선인은 저희 라디오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까 또 입장 맞습니다. 들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이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어질까요? 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회의 갖고 내일은 또 총선 당선인 총회를 갖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총선 패배 이후 수습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인 총회에서는 이 중진 간담회, 오늘 있었던 간담회 결과를 또 공유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까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차기 지도부 어떤 방식으로 꾸려집니까? 비대위입니까? 전당대회입니까? 너무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당장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권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예.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총선 패배 이후에 당 수습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분위기를 전환하고 안정적인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비대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네. 조기 전대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혁신이 또 한동훈 비대위, 윤재호 원내대표 체제, 다시 또 비대위.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다. 누굴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정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일단 보시죠. 전해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 대표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만날까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예. 원내 제3당의 대표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어요.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답변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낸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다시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내부 정비가 되면 만나겠다는 건지 만남 자체를 거부한 건지 좀 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만남을 제안 드린 거기 때문에 시기나 방식 등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주면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네. 이 대변인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조 대표가 총선 기간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윤 대통령을 직접 뵙고 예의를 갖춰서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특검법 이하 수용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만나면서 되는 건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메가시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편입, 김포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편입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메가시티 서울,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거 제동 걸리는 겁니까? 네, 지금 김포 포함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인접의 수도권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 보이는데요. 네. 총선 이전에 편입 의사를 밝혔던 일부 지역들 보면 김포 갑을이나 고향의 갑을병정, 구리, 의왕, 과천 등지의 지역들 모두가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양당 모두 심판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내걸었고 네. 특히 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그 책임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는데 좀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메가시티 구상과 같은 거대 공약의 추진은 아무래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네. 이것도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그래요. 금투세 폐지가 되려면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전 잘 몰라요. 네. 그러세요? 법 개정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총선에서 지금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고 이번 국회 마무리되기 전까지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혔지만 네. 이 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담긴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원내대표가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뽑는 경선 5월 둘째 주 이제 곧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친명계 의원의 다수가 또 예.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일부 의원들을 살펴보면 네. 4선의 김민석 의원 포함해서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친명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선명성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 언론과의 통화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 윤 대통령 정부에서 국정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였던 만큼 예. 분명한 소리를 내고 잘 싸우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야당이니까요.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도 돌입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장 후보군 살펴보죠. 네, 6선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예.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아무래도 1순위 후보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돼야 된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 민생 회복하라는 국민의 뜻 실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 네. 결국 국회의장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어제 TV방송에 출연해서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관행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네. 이 의장직의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성 때문에 이 당적을 탈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본인의 길을 가겠다. 추미애 의원 당선인의 말이 좀 다가오네요. 이 모두 친명 선명성 경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8월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하는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데 네. 뭐 당원 당규상 연임 불가 규정은 없어서 오. 재도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미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재도전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군요. 월요일 킹스맨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다른 방송보다 저희 실시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우리 이 풋풋한 스튜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